안녕하십니까. 저는 SF플러스에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국내 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오늘도 월간 운용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1월 운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월은 미국의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좀 당겨할 수 있다는 부분과 양적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전 세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자산들이 전부 다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같은 경우도 전월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피하지 않고 고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 고난, 이 어려운 구간을 좀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기적인 월간 운용 보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PDF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PDF를 통해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성과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러스로 기여한 종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위 종목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종목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하락폭이 좀 컸지만 특히나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높은 기업들, 하이브, 카카오, 원티드랩, 네이버, 디어유 같이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고 성장 가치에 주목하는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고요.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거나 줄였다라기보다 이제 그 주가 변화로 인해서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비중 변화를 주었던 비중 상승한 종목과 비중을 좀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중 상승한 종목은 지난 월간 운용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펜더스트리 산업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어유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도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여서 그 비중이 좀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반대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성향을 가진 엔터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플랫폼의 영역을 가려고 하는 기업이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서 두 개를 합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약세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좀 좋았던 것은 미래에셋증권이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비중을 확대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중을 좀 확대했던 것은 지난 월간 운용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FN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ETF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비중을 일부러 늘리거나 일부러 축소했다라기보다는 종목의 주가 변화를 인해서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기간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대표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전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촬영일이 2월 8일인데요. 2월 11일에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실적 발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같은 뭐 실적 발표가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국 광고 시장에서의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광고 시장을 보면 대략 전체 시장이 12.5조 원 정도 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 기획사인 제일기획에서 광고 연감으로 매년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광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뭐 이 두 기업만 다 포함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 한 그 두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은 6.2조 원이고 점유율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국 광고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질 미국 광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미국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규모는 대략 한 240빌리언이니까 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광고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67%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 기준이죠. 근데 이 이후로 앞으로 전망되는 그 점유율 같은 경우는 7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49%죠. 예. 근데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49%에서 비중이 75%만 성장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열려있는 시장의 규모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12.5조 원에 대략 뭐 한 26% 정도 되는 부분이 아직은 디지털 광고로 넘어올 부분이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막혀있기만 해도 이 정도의 성장은 아직도 가능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뒤에 또 이어져야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기반으로 이러한 광고 시장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벳의 구글과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이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던 것은 사실 네이버라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에서의 강자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카카오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에서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광고주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 모먼트라는 비즈니스고요. 이게 아까 제가 자료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17년에 모먼트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카카오톡의 광고 슬라신 톡 비즈보드. 여러분들 채팅 목록창 위에 보면은 배너로 뜨는 광고가 있죠. 이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성장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분이 퍼포먼스 마케팅과 연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카카오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지원한다는 점. 예, 그리고 다양한 광고 목적들이 있을 때 그 광고에 맞는 이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퍼포먼스 마케팅들의 예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CPC, CPM, CPA, CPV, CPMS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CPC 방식이나 CPM 방식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면 과금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광고를 실제로 보는지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퍼포먼스 마케팅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수단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트퍼 액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앱 광고 같은 게 나오거나 하면은 그게 전환이 돼서 앱 설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CPM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1000회 노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일종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CPS의 형태인데요. CPS의 형태는 무엇이냐? 코스트 퍼 세일즈입니다. 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 광고를 했을 때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과 우리가 원래는 판촉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 왔는데, 광고는 그냥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 정도라고 봤다면, 판촉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 했던 비용으로 봐왔었죠. 근데 점점 이 영역이 흐릿해지는 거죠. 판촉의 영역이 광고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광고의 실제적인 효과성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보면은 광고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조 원 정도의 시장이죠. 근데 12.5조 원 정도의 시장이죠. 근데 판촉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추정해봐도 7, 8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광고 시장으로 흡수가 된다라면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아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만 계산해 볼까요, 그럼? 12.5에 70조의 절반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도 대략 한 40조까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75%를 모바일 광고나 디지털 광고가 점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10조의 시장이죠. 그럼 현재 6조의 시장에서 뭐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게 제가 가정한 것도 뭐 그렇게 어그레시브한 가정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아직은 내재적인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해외로 확장하는 부분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비즈니스 성장을 통해서 콘텐츠 제공자로서 해외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이버의 웹툰 거래액을 보시면 거의 뭐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상승률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면서 점차 둔화될 수 있지만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 매출액은 그와 상응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또한 거래액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성장성이 뭐 여기서 보시기엔 들쭉날쭉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30% 이상의 성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웹툰, 웹소설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1, 2등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성장성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뻗어나가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영역의 확장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뭐 내과 박원장 같은 경우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고요. 드라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 학원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OTT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컨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하나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처음에는 소설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웹툰으로 발전을 하고 이게 드라마로 가기도 하고 영화로 가기도 하고 예, 하나의 스토리가 3번 활용되는 것이죠.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용성이 좀 더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전 세계적으로 1, 2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국내 투자자들 또한 그렇게까지 크게 인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큰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에서도 계속 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다른 시각으로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접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까지 보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기에 기대 수익이 높은지 기대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지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런 매크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 1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었는데 함께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함께 인내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 월간 단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또 재밌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